이야기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설마 내가 걷지 못하게 되겠어? 방심하는 순간 노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 전문의로 살아오며 수많은 가장 다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삶의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몰랐던 계란과 걷기의 놀라운 비밀. 오늘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슴 깊이 깨달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설마 내가 걷지 못하게 되겠어? 라며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 전문의로 살아오며 수많은 가장 다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삶의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단 몇백 원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이것 하나면 선생님의 다리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남들보다 10년 더 건강한 다리를 얻으신 겁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에 낯선 감각이 전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두 다리가 어느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동네 뒷사 오르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계단 몇 개만 봐도 한숨이 먼저 나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지요. 바로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말이죠. 대다수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은 세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조용하지만 무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사 가운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본타까운 환자는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굳은 살, 박인 발로 뛰어다니셨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철 같으셨던 제 환자 최영감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최영감님은 70이 넘어서도 지팡이는 노인들이나 짚는 거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당당하던 어깨가 축 처져 계시더군요. 계단 앞에서 한 발을 떼기가 무서워 난간을 움켜쥐고 한참을 써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깊은 두려움이 서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가장의 불안이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한 남자의 정신적 자유마저 빼앗기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연구 자료들을 보면 83을 넘어서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68
6대보다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태풍처럼 맞닥뜨리게 됩니다. 력은 빠지고 혈관은 굳어가고 균형, 감각은 무뎌지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더 이상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한 사람은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훨씬 더 자신있게 그 시기를 통과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두 다리는 날마다 더 강해진다. 나는 내 발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이른들부터 매일 하루 25분씩 꾸준히 저와 약속한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8이 되신 지금도 보행기 없이 스스로 마트를 보시고 주말이면 손주, 녀석 손을 잡고 공원을 건니십니다. 반면에 80까지는 끄덕없다며 운동을 계속 미루시던 김 선생님은 연애 넷에 낙상 사고를 겪으신 후로 안타깝게도 침대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연령대와 유사한 환경이었지만 아주 작은 준비와 실천이 인생의 마지막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선생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이고 자유이며 내 존놈을 지키는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다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다면 92이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이제라도 비싼 헬스장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좋다는 관절약을 먹어야 할까요? 라고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다시 걷게 만든 비법은 놀랍게도 이미 선생님 댁 주방과 거실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이 한 가지 습관이 선생님의 10년 후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거나 심한 관절염으로 통증이 극심한 분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우리 집 거실과 주방에 있는 평범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의자를 활용한 3초 스쿼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의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저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하거나 TV를 볼 때 앉아있는 편안한 가구라고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자는 우리 다리 근육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포통댁에서 소파나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양손으로 무릎을 짚거나 팔걸이를 꾹 누르면서 의차하는 기압과 함께 반동을 이용해 벌떡 일어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우리 허벅지 근육을 녹여버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사용할 때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가차없이 사라지는 냉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면 허벅지 근육은 아주니 이제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어 점점 가누어지고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 박성훈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차에서 내릴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외출을 꺼리셨고 걷는 게 무서워지니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죠.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물도 잘 안 드시더군요. 제가 박 선생님께 처방해 드린 건 비싼 관절약이나 힘든 헬스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3초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아 계신 자리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의자에 앉으실 때 털썩 주저 앉지 마십시오. 내 엉덩이가 아주 비싼 날달걀 위에 닿는다고 상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버티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어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손은 절대 무릎을 짚지 마십시오. 가슴 앞에 편안하게 모으거나 앞으로 나란히를 하신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로 방바닥을 꾹 누르며 다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반동을 쓰지 않고 오로지 허벅지 힘으로만 내 몸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진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반가운 신호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 습관을 딱 2달 실천하시고는 이제 지팡이 없이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실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으셨습니다. 하루에 따로 운동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 소파에 앉을 때 하루에 10번 이상 우리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2, 3초만 투자하셔도 선생님의 허벅지 근육은 몰라보게 단단해질 것이며 그 어떤 보약보다 다리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속도가 아닌 균형을 잡는 6초 걷기입니다. 선생님, 운동 삼아 공원을 걸으실 때 혹시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남들이 빠르게 걸으니까 나도 뒤처지기 싫어서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도 심폐 기능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대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속도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미세하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눈으로 돌뿌리를 보고 피해야지 생각하면 바로 발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 반응 속도가 0.1초씩 1초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걷다 보면 발을 헛디거나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노년층 낙상사고는 가만히서
있을 때보다 걷기 운동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6초 걷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밖에서 하시기 전에 집안, 거실에서 안전하게 먼저 연습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내딛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하는 겁니다. 발을 뗄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면서 마치 구름을 걷듯이 혹은 사워르는 판을 걷듯이 천천히 발을 옮겨 보십시오. 이때 발 뒤꿈치부터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중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끝까지 순서대로 지면에 닿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우리 뇌는 발바닥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려고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죽어가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무뎌졌던 균형 감각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여하나의 김철민 선생님은 급하게 걷다가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실 뻔했지만이 6초 걷기로 재활에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거실에서 10분씩이 느린 걸음을 연습하신 결과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자세로 걸으십니다. 빨리 가는 차가 사고 나는 법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걷는 것이야말로 선생님이 10년 더 오래 걷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다리에 전해지는 묵직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밥상에 쑥 대신 삶은 계란 2개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입맛 없으시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떡 한 조각 혹은 과일 주스 한 잔으로 대충 때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죽이나 누룽지를 드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건 내 다리 근육을 굶겨 죽이는 식단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면서도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데 밤사이 들어오는 영양분이 없으니 우리 몸은 가장 만만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갖다 씁니다. 즉,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우리 근육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 있고 영양분을 간절히 원하는 기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고 탄수화물만 드시거나 아예 굶으신다면 기껏 힘들게 운동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유지력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 중에 평생 아침을 국에 밥 말아 드셨던 73 최영감님은 항상 기운이 없다며 링거를 맞으러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턱없이 부족했죠. 제가 딱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삶은 계란 2개나 두부, 밥모를 드십시오라고요. 불과 한 달 만에 최영감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계란은 가장 저렴하고 흡수율이 좋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만약 퍽퍽해서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드시거나 부드러운 연두로 시작해보세요. 치아가 안 좋으시다면 계란찜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 없이 달리면 엔진이 망가지듯 빈속의 근육은 금방 망가집니다. 내일 아침 밥상부터는 꼭 단백질을 챙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만 특별히 공개하는 비법입니다. 어디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바로 발가락 가위바위보입니다. 우리는 걷는 운동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을 바닥에서 가장 먼저 지탱해 주는 발가락 힘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 발가락 힘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게 됩니다. 나무 뿌리가 땅을 움켜쥐듯 우리 발가락도 땅을 움켜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가락이 굳어지고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에는 낙상의 위험 신호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고 재미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실 때나 주무시기 전에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마치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듯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쫙 펴서 보자기를 만들고 꽉 오므려서 주먹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익숙해지시면 수건을 바닥에 두고 발가락 힘으로만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하루에 5번만 해 보십시오. 이 작은 동작이 무너진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깊숙이 자극해 땅을 박차고 나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하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발가락 힘이 좋은 분들이 끝까지 보행기를 쓰지 않고 걷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네 가지 습관, 즉 3초 의자 스쿼트, 6초 걷기, 아침 단백질 섭취, 그리고 발가락 운동만 기억하신다면 선생님의 다리는 10년 전보다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양말 속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거려 보시겠습니까?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건강을 향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고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마무리에 앞서 제가 선생님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단체방도 좋고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모임방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외로운 것도 서럽지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방구석에만 갇혀 있어야 할 때, 그때가 가장 사무치게 서럽습니다. 내 친구가, 내 형제가 걷지 못하게 되면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전우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영상 하나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노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날수록 저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님의 펄펄 끓는 청춘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만을 골라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자 선생님 스스로에게 보내는 건강의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과 그것을 되살리는 4가지 비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의자는 쉬는 곳이 아니라 운동 기구입니다. 앉고 설 때마다 3초씩 천천히 근육을 깨워주십시오. 둘째,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6초의 미학입니다. 천천히 걸어야 뇌가 살고 균형이 잡힙니다. 셋째, 아침 밥상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 2개를 올리십시오. 굶주린 근육에게 밥을 주는 일입니다. 마지막 넷째, 발가락으로 땅을 움켜주십시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무릎 연골이 다 닳았고 허리도 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60년의 경험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90살이 넘어도 훈련하면 다시 생겨납니다. 이것은 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떼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 작은 떨림이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년 뒤 지팡이 없이 저 높은 산을 오르며 야호하고 소리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선생님의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주문과도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지그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깊이 되뇌셔도 좋습니다. 이 긍정의 언어들이 선생님의 뇌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 나의 2다리는 강철보다 튼튼하다. 네. 무릎과 허벅지에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난다. 나는 내 발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부모다. 네.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노력에 반드시 보답한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고 있다. 오늘 먹는 계란 하나가 내 근육이 되고 오늘 걷는 한 걸음이 내 수명을 늘린다. 나는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뜰 것이다. 나 허준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낀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어떠십니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방금 선생님이 뱉은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선생님의 몸속에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 선생님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거창하게 비싼 등산복을 사입고 멀리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TV를 보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거실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두 다리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입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다리도 절대 선생님을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함께 열어갑시다. 앞으로도 저 허준재가 선생님의 가장 든든한 다리 주치의가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수많은 동년배 선생님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튼튼한 다리로 세상과 마주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